안녕하세요. 용산 2층 부동산 신현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분양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올 1월 28일 혹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지정하신 이유는 전체적인 조합원 수 증가나 노후도 깨짐, 그래서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일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종류 5가지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을 한번 찬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빠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나왔던 재개발의 방식인데요. 공모 공고일이었던 2020년 9월 21일을 권리산정일로 일괄 못 박으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 12월 30일에 2차 공모를 했는데 이 해당 공모일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1차냐 2차냐에 따라 재작년 2020년 9월 21일이나 작년 12월 30일 이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입니다. 보통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선거로 복귀하면서 노후 도심지의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서 흥행에 성공했었죠. 매년 25개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5년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재개발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죠. 하지만 첫 번째 공모 당시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었는데요.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공모하는 신통기획 민간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 28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 역시도 동일한 날짜로 적용하기로 해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놀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세 번째는 요즘에 오세훈 시장께서 또 밀고 계시는 소규모 재개발, 모아주택, 모아타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노후도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파격적인 공적 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괜찮은 아파트 단지로의 탈바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투기적 수요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2021년 공모의 경우에는 1월 20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했고요. 이후 공모일에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3080 도심 공공복합사업입니다. 이건 사실 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사 대책을 통해 처음 펼쳐진 본 정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된 2021년 6월 29일을 기점으로 권리산정일을 삼습니다. 해서 해당 날짜 이후에 신축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된 것 또한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었죠.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기에 그냥 지퍼만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라고 쉽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 역시 민간 재개발이기에 시도지사가 별도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박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본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구빌라가 아닌 신축 빌라를 취득하시려고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해 보니 재개발 투자로 인한 권리산정 기준일 참 복잡하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예전에는 권리산정기준위를 시도지사가 미리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보자면 재개발 공모 자체가 수시공모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재개발을 염원하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구청에 입안 제안을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요건에 맞는다면 서울시의 구역 지정을 상정하는 그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랬던 수시공모 방식이 공공재개발부터 정기공모 방식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특정한 날짜에 요건을 갖춰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거는 이제 경쟁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경쟁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경쟁의 결과 재개발이 진행될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 틈새를 신축 빌라 업자들이 쪼개기를 하게 되면서 노후도와 사업성 저하에 깜짝 놀란 서울시장이 권리산정기준위를 지역 구분 없이 일괄고시해버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펼쳤던 정책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사정을 봐주지도 않죠. 그 법이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습니다. 불완전한 법과 제도가 문제이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기만은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문제도 남습니다. 가혹한 권리산정기준일의 적용으로 인해서 해당 재개발 예정지가 원주민과 투자자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작용할 것이 뻔하니까요. 결국 이제는 해당 구역별로 사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책임, 또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고시보다는 건축 행위 제한이 더 용기 있는 정책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생각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는 재개발, 재건축 밖에 없다는 것 역시 같은 생각일 겁니다. 현재 직면한 권리산정 기준일 문제를 조금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듬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투자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